지금까지 한미 협상하자면 좋다 3,500불 우리 3,500억 불 줄게. 네, 통화 수합 하자 우리하고 그렇죠. 무제한 통화 수합 이런 거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이 도저히 이건 받을 수 없으니까 못하는 그냥 거죠. 협상 네, 마무리를 하자라고 했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굉장히 돋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설명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우리가 3,500억 불, 500조를 쏘게 되면 이건 외환 시장은 바로 붕괴되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테고 그 대표적인 예가 1997년 IMF라는 걸 겪었고 IMF가 결국 한국에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건데 IMF는 미국 거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은행하고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한테 달러를 3,500억 불을 주면 그런 IMF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3,500억 불 이상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많은 달러를 타국에 공급하는 사례가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니 우리도 거기에 맞는 요구를 하면 미국이 대폭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 양보의 방식도 국방 외교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게 게임 이론에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 이 차선 전략이라는 그 과학적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 이론대로 돌아간 거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그 관료들 네네. 믿을만하다. 김영범 네. 실장 그렇고 물론 이제 산업계 쪽에서 들어갔지만 김정관 이제 그 장관 이런 네네네네. 사람들 네네. 정말로 일 잘한다라는 이제 국민적 평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금까 관료 사이가 너무나도 이렇게 경직돼 있고 이 관료 때문에 대한민국 망친다라고 했는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한 이제 5,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뀌면서 관료 사이가 이렇게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맞습니다. 새로운 맞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좀 평가해 주시죠. 저도 뭐 행정고시 출신이고 뭐 그간에 뭐 그 통지회 회장하면서 뭐 거의 뭐 매일같이 관료들 보지만 대한민국 관료들이 뭐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일단 우수합니다. 자질이. 둘째,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잘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도를 잘하면 굉장히 일을 잘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지도력이 윤석열 같은 지도력이면 또 나라를 망치는데 또 관료들이 일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사실은 뭐 관료들은 예, 준비는 돼 있으나 이제 좋은 리더십을 만나는 것 그게 뭐 8대2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외환시장도 이제 안정으로 좀 갈 거라고 전망하시고 오늘 맞습니다. 주식시장 맞습니다. 보니까 뭐 미국 수출 기업들은 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4,100까지 그렇죠. 돌파를 해버렸던데 네네. 해버렸다라고 이제 표현이 제가 좀 거칠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네네. 있던데 네네. 이게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계속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컨벤션 효과죠. 큰 이슈가 이제 그런 게 발표되면 어떤 컨벤션 효과로 이렇게 오버슈팅 단계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 협상이 얼마나 이제 내용성 있게 꾸준히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오래 간다고 제가 생각 안 하는 거는 상호관세 15%를 지금 받았다는 건 사실 미국 또는 서유럽 우리 경쟁 국가들 저 대만 뭐 중국도 타결되겠지만 하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시장은 그런 걸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시가 이게 화랑되는 이제 그런 측면은 한 수개월 정도 갈 거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또 미국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어떤 경제의 첨단화, 체질 개선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리스크 제거에 굉장히 도움 준다는 국제 적인 어떤 신인도가 높아진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나 또 우리 GDP 성장률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주목되는 건 연말에 나올 그 3대 그 신용평가 기관, 무디, S&P, 푸어스, 피치 이런 데의 그 대한민국 신용평가가 좀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늘 금리 인하를 또 단행했습니다. 뭐 우연의 그렇습니다. 일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네. 전체 글로벌 시장에 좀 우리가 훈풍처럼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첨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이 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막 이제 막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체 45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 주나 이렇게 큰 대형주들
이 이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한 20개 주가 이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더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부양책으로 가는 게 이제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따라서 금리 인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집값 때문에 우리는 집값이라는 이 자산 시장의 버블을 잡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또 그간의 1차 소비 쿠폰이나 2차 소비 쿠폰 이 또 추경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하면 자산 시장 부동산으로 돈이 빨리 들어가니까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봐 네.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일종의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수 그렇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을 어쨌든 좀 살려야 하고 뭐 내수 그렇습니다. 제조업 있고 내수 시장에 또 이제 자영업도 있고 또 건설 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뭐 당장 현안의 과제로 받아 안고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지금 좀 어떻게 좀 풀어 나가면 좋습니까? 예, 전 대표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리하고도 가장 어려운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의 또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가장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집값이라든가 뭐 증시, 뭐 금융시장이 화랑이다. 이거는 자산 시장이잖아요. 근데 돈이 자산 시장에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되거든요. 실물 부분으로 가야 되고, 실물 부분에서 특히 이제 기업들의 투자 자금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는, 소비가 증대되는 그런 실물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태까지는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소비 촉진,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안 가고 전부 부동산 폭등으로 갔다. 또는 주식시장. 이 유동성 함정이라 합니다. 이거 케인즈 이론에서 돈을 풀어도 실물 부분을 자극시키지 않고 돈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유동성이 함정으로 빠졌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초단기 전략이고, AI라든가 장기 혁신 사업은 장기 전략이고 2년에서 5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중기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 관점에서 아직도 그게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큰 지금 해결을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했으니까 우리 경제팀과 대통령실이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뭔가 이 그 실현 가능한 예를 든다면 과거 우리 IMF라는 그 엄청난 국난을 터졌을 때도 김대중 정부가 2년 내지 5년 먹고 사는 그때 닷컴 버블까지 일어날 정도로 닷컴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그게 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런 벤처 기업들의 영향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런 젊은이들의 영향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그러한 중기 산업 발전 전략을 내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당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또는 탈출구로 쓸만한 이런 정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습니다. 아, 있습니까?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제가 그런 거 좀 실무적으로 제가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제 그냥 뭐 크게 해서 뭐 AI다,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뭐 좀 멀어 보이는데, 그 결과가 상용화되는데 10년 걸리고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머리 좋고 많은 이 그 젊은 벤처 인력들, 그 친구들이 여기에 기초가 되는 여러 소프트웨어나 여러 기술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젊은이들, 벤처 기업들을 이 최종적으로 AI라든가 큰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하고 인제 정부가 또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 밑에 수도 없이 많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는, 결국은 여기거든요. 젊은이들의 머리를, 아이디어를, 열정을 조직화해 내는 것. 그 방향은 미래 첨단 혁신 사업 방향으로, 이제 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고, 저는 좀 정부가 여기에 좀 지원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걸 제일 잘한 게 김대중 정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혁신사업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성과가 일정 부분 있다가 뭐 국정농단 때문에 그게 그냥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가시적 성과가 나올 거다.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2025년 10월 30일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의 위상이 이제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네네. 오늘은 이제 한일 정상, 한중 정상회담도 이제 이어지게 되고 자, 네.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단순히 뭐 K컬처, K 뭐 푸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이제 음.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미국 가서도 또 이번에도 그 네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만드는 분이다.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그 페이스를 만들겠다.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그 네이밍이 굉장히 귀에 탁 꽂혀요. 라임도 좋고. 그런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또 그게 우리나라의 국력에 맞는 영리한 그야말로 제갈공명, 장자방 같은 우리 전략 아닌가. 과거에 보면은 뭐 우리가 운전자다 그런 건 약간 좀 우리 국력이 안 맞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미 간에 또 뭐 북미, 그 북남 그리고 중국 간에 우리의 어떤 그런 전략적 위치,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이 나온 전략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음이 많이 갑니다. 자, 국내 정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뭔가 네네. 이제 이런 그 큰 그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면 여야가 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협치를 하고 국회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한국 또 내부의 시장, 내수 시장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협치를 좀 그렇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이제 국내 정치도 대통령이 이런 좀 큰 결실 위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뭐 국민의힘이 또 오늘 아침부터 또 뭐 아무런 성과가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너무 큰 인제 이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우선 뭐 이번 주 행사 끝나면 뭐 어 최대한 빨리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실에 모셔 가지고 이번 성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설명도 하고 그런 어떤 통합 협치의 모습을 대통령께서 우선 그런 걸 빨리 좀 하시고 제 생각에는 너무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또 국회에 직접 오셔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소상한 이 내용에 대한 보고도 좀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병철 변호사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기도 하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대통령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겠죠. 예상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에 최대 성과가 바로 한미 무역 협상,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그렇습니다. 것. 그것이 앞으로 이제 외교, 국내 정치 그리고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병철 네. 변호사님과 다시 얘기 나눠봤습니다.